손흥민을 응원하는 팬이 만드는 축구방송 중거리슛 플러스 시작합니다. 손흥민이 드디어 득점왕이 됐습니다. 아시아 최초죠. 야, 살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오네요. 오랜만에 2002년도 월드컵 직관하던 당시의 기분을 떠올리게 하는 이 멋졌던 경기, 바로 요약전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몸을 풀면서 나오는 손흥민, 카메라는 손흥민을 비치면서 득점왕 여부를 신경을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상대가 강등을 확정지은 노리치긴 했습니다만 원정이고요. 막판에 이변이 일어날 수 있어서 득점왕도 득점왕이지만 팀이 챔피언스 리그로 가기 위한 4위 달성을 위해서도 꼭 승리가 필요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제스처, 콘테 감독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죠.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6분 57초 우리 손흥민 팬이 처음 긴장했던 장면. 자, 클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탁 주면 좋은 찬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호이비에르에게 넘기죠. 그리고 빵! 하늘로 날아가는 찬스. 우리의 심정도 요런 얼굴이었어요. 나중에 화면 보니까 요 상태에서 손흥민에게 줬으면은 오프사이드에 걸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셉셉이가 현명한 판단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 무산. 자, 그리고 이번엔 14분 36초의 상황.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돌파를 하죠. 이때 노리치의 수비에 막히게 됩니다. 불만을 표하는 손흥민 선수, 옐로 카드를 얻어내죠.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여기서도 잡았죠. 마치 아스날전의 러폴딩이 생각나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람은 할 일을 한 거죠. 손흥민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러폴딩처럼 치사한 반칙만 안 하면 돼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기가 아무래도 토트넘 위주로 흘러가다가요, 전반 15분 드디어 이를 냅니다. 자, 벤탄쿠르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요. 손흥민은 이 공을 호이비에르에게 패스를 하고요. 여기 클루셉스키, 여기 벤탄쿠르. 노리치 수비의 라인은 이쪽이죠. 우리 토트넘 공격수의 라인은 이쪽입니다. 호이비에르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오프사이드 트랩을 와장창 깨버리는 패스를 날립니다. 그 공을 벤탄쿠르가 잘 잡고요, 안으로 쇄도해서 기가 막히게 옆에 있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 타이밍이 약간 안 맞았지만 클루셉스키가 속도를 잘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클루셉스키의 발에 걸리면서 골! 포효하는 클루셉스키. 이 선제골 매우 의미가 컸어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이고 나발이고 일단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셉셉이가 초반에 잘해준 덕분에 손흥민에게도 찬스가 생긴 거죠. 아주 기특합니다. 셉셉이와 벤탄쿠르가 온사이드임을 보여주는 화면이죠. 호이비에르의 멋진 타이밍이었습니다. 역시 토트넘은 역습에 특화돼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콘테 감독이 공격수의 위치를 일일이 다 지정해 준답니다. 괜히 명장이 아니죠. 그러다가 31분 경기를 안심하게 만드는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그냥 평범한 스로인 상황이었어요. 자기 편에게 보내죠. 이때 잘한 게 토트넘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수비는 공을 골키퍼에게 돌립니다. 이때 셉셉이가 정말 잘해줬어요. 끝까지 가서 압박을 했습니다. 자, 셉셉이 이렇게 전방까지 압박을 해오다 보니까 키퍼가 놀랐죠. 그래서 앞에 있는 수비수를 보고 걷어차는데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영리한 벤탄쿠르가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잘라먹습니다. 가로챘죠? 그걸 놓치지 않고 케인이 정확히 헤딩 통하고 들어갑니다. 역시 정확한 케인의 헤딩에 특화된 머리예요. 2대0. 그리고 33분 상황, 호이비에르가 역습을 전개합니다. 수비 깊은 곳에서 안으로 직접 본인이 치고 나와요. 그래서 하프라인 근처에서 달려가고 있는 손흥민을 발견하고 롱 패스를 날립니다. 이 크로스가 정확히 손흥민한테 날라오는데 아무래도 차기는 좀 힘든 자세긴 했죠. 그래서 발리로 연결시켜 보려고 했으나 실패. 정말 아쉬웠죠.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도 득점왕을 의식을 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평소답지 않은 플레이들이 좀 보이면서 팬들의 마음도 콩알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리치는 35분에 손흥민을 맡고 있던 바이람을 교체합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생각한 거죠. 이대로 가다간 롭홀딩처럼 퇴장을 당할까봐 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1분 53초 노리치에게 찬스가 옵니다. 크로스를 올린 게 하마터면 골대 안으로 들어갈 뻔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가까스로 요리스가 쳐냈죠. 아무리 2대0 이기고 있다 손 치더라도 원정이잖아요. 리그 마지막 경기고. 노리치의 공격이 빈약하긴 했습니다만 요리스도 제 몫을 정말 톡톡히 해준 거죠. 그리고 전반이 종료가 됩니다. 팀은 이기고 있으나 손흥민은 골을 못 넣고 있는 답답한 상황. 골을 의식하다 보니까 좀 뭔가 폼도 안 나오고 있고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후반을 맞이합니다. 후반 50분 15초. 저는 이 장면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토트넘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손흥민이에요. 공격수가 최후방까지 내려와서 요 스크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공이 그대로 흘러가게 등딱을 하고 공이 라인을 넘어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골킥을 얻어냅니다. 이게 그냥 흘리셨을 수도 있는 장면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손흥민이 마음을 비웠구나. 통상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신이 찬스를 주죠. 산체스에게 받은 공을 벤탄쿠르가 앞에 있는 케인에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케인이 손흥민을 바라보면서 스루 패스를 찔러줘요. 오늘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케인이 정말 손흥민한테 골 만들어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멋있는 슛. 하지만 이게 골키퍼 선방에 걸립니다. 아, 정말 이때 너무 안타까웠어요. 상대 키퍼가 팀 크룰이었는데 이날 너무 잘하더라고요. 저번 버니전인 닉포프가 떠오르게 하는, 이러니까 또 불안해지죠. 자꾸 이렇게 골키퍼 선방에 막히다가 결국은 또 득점왕 날아가는 거 아닌가. 그리고 59분의 상황도 참 아쉬웠습니다. 반칙을 얻어낸 호이비에르가 바로 프리킥을 찾아 우리 셉셉에게 보냅니다. 자, 그걸 다시 호이비에르에게 리턴을 주고요. 그리고 호이비에르가 사이드에 있는 에메르송 로얄에게 패스를 합니다. 에메르송 로얄이죠. 자, 이 공이 케인에게 연결이 되고요. 오늘 손흥민에게 골을 넣어주기로 작정을 한 케인이 크로스를 올립니다. 이거 기가 막혔는데 말이죠. 자세도 완벽했죠. 택배 크로스가 올라오는 걸 정확하게 걷어찼는데 이걸 막더라고요. 이거를 좌절하고 있는 손흥민. 오늘 크루를 정말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해탈한 모습으로 허허 웃고 있는 손흥민. 마음을 비웠는데도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득점왕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61분 우리 셉셉에게 낮고 강한 패스가 연결이 됩니다. 자, 요거를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이거를 제껴요. 이 장면이 좀 재밌었던 게 손흥민 여기 쇄도하고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넘어져요. 이렇게. 어떻게 캡처를 해서 다시 봐도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공이 애매하게 흘러가서요. 결국 수비가 걷어내버립니다. 우리 손흥민 여기 나동그라져 있죠. 또 한 번의 좌절. 시간은 좁혀오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63분 또 한 번의 멋있는 찬스가 옵니다. 에메르송 로얄이 케인한테 공을 날려요. 그 공을 잡고 앞을 쳐다보는 케인. 기가 막힌 패스기를 찾아내죠. 앞으로 스루 패스를 쭉 날립니다. 자, 이걸 받은 셉셉이가요. 저는 솔직히 이번에도 올릴 줄 알았어요. 손흥민을 보고. 그런데 아까 실패 경험이 있잖아요. 아까도 이 상황에서 제꼈으면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흥민한테 골을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이없게 엎어진 거였죠. 이 생각이 나서 그랬는지 손흥민에게 이렇게 크로스를 하지 않고요. 본인이 치고 나가서 빵! 감아 때립니다. 이게 들어가요. 역시 머릿속에 여러 개가 있으면 잘 안 되죠. 축구나 일이나. 이렇게 우리 셉셉이가 2골째를 기록합니다. 셉셉이 덕분에 아주 경기 편하게 봤어요. 그런데 67분에 그 잘하던 셉셉이를 뺍니다. 모우라랑 교체를 하고 있죠. 저는 솔직히 이 장면에서 이 콘테 감독의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오늘 클루셉스키가 평소와 다르게 에고가 있더라고요. 예전 모우라처럼 내가 골을 넣겠다. 뭔가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몸 상태가 좋았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지금은 손흥민이 득점왕을 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전 솔직히 콘테 감독이 그걸 의식했다고 봐요. 그래서 셉셉이 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손흥민한테 골을 넣어주려면 셉셉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잘하는 셉셉이를 뺄 이유가 없죠. 정말 해괴했던 장면. 하지만 콘테의 예지력이 빛났던 장면. 그리고 마치 제 가설을 증명이 나듯이 69분에요. 케인이 모우라를 보고 공을 떨고 놓습니다. 이때 이미 손흥민 달리고 있죠? 그리고 모우란 이걸 정확히 손흥민이 뛰어가는 공간을 향해 띄워놓고요. 이걸 기가 막히게 트래핑을 해서 빵! 하고 슛을 날리는데 이번에도 막힙니다. 또 한 번 해탈의 웃음. 정말 안 된다 오늘. 이런 느낌이었죠. 팬들도 땅을 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벌써 몇 번째 선방입니까? 이게 정말 아까웠던 게 이 트래핑이 정말 힘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헤딩으로 탁 공을 죽여놓는 걸 보세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대1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이걸 막아버리더라고요. 슛각도도 이렇게 완벽했는데 이걸 막아내는 크룰 키퍼. 얄미워. 그런데 반전이 와요. 이 리플레이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리플레이 끝나더니 긴장한 크룰의 모습이 나타나더니요. 손흥민이 갑자기 공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빵 하고 낮게 깔아찹니다. 그리고 이게 골이 됐어요. 당연히 뒤집어졌죠. 팬들도 손흥민 신나서 달려가는 거 보세요. 환호하는 손흥민.
내가 조선의 득점왕이다. 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요 장면도 참 뿌듯했어요. 팀 동료들이 전부 다 와서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내일처럼 전부 다 손흥민을 축하를 해주고 있죠. 손흥민의 이 골로 공동 득점왕이 됩니다. 아니 그럼 이 골이 어떻게 된 거냐? 리플레이를 보니까 알 수 있겠더라고요. 벤탄쿠르가 공을 받고요. 자, 이거를 케인에게 연결을 합니다. 케인이 돌아서서요. 모우라를 향해서 스루 패스를 집어넣습니다. 케인, 손흥민, 모우라. 아, 요건 되게 익숙하죠. 예, 수많은 훈련과 실전을 통해서 다져진 삼각 플레이였습니다. 케인 1, 2번 모우라. 요게 기가 막혔던 게 케인에게 연결받은 공을 정말 살짝 톡 건드려 놓고요. 자기는 뒤로 이렇게 빙글 돌아요.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주기 위해서 돌면서 패스를 톡 건드려 놓은 거죠. 그걸 받은 손흥민이 정확하게 슛. 2번엔 들어갔습니다. 모우라가 작정하고 들어간 거 맞죠?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 이뻐 죽겠습니다, 모우라. 안 그래도 저번 번리전에서 몸이 올라오는 게 보였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큰일을 해내네요. 역시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팬들은 신났죠. 이 직관한 팬들이 승자입니다. 우리는 안토니오 콘테를 신뢰한다. 챔피언스 리그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74분에 이 삼각편대가 또 한 번 일을 냅니다. 이번에 1번은 모우라 크로스를 올리죠. 자, 요게 케인의 머리에 맞고요. 2번 요게 손흥민에게 떨어집니다. 3번 요걸 기가 막히게 트래핑을 해서요. 수비를 벗겨내고 손흥민 존에서 빵! 기가 막히게 빨려 들어갑니다. 이 장면 뭐 이게 더 멋있죠? 환호하는 손흥민. 전 이 장면 정말 재밌었던 게 선수들이 아주 손흥민을 죽이려고 막 살려줘 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축하의 의미로. 너덜너덜해진 손흥민. 덜덜. 모우라가 또 손흥민을 들어줘요. 그래서 이 멋진 역사에 남을 이 장면이 찍히게 됩니다. 손흥민 23호 골 득점 단독 선두. 정말 이 골이 정말 대단했던 게 완벽한 연습과 기본기의 산물이라니까요. 케인이 떨궈 준 공을 받기가 실은 쉽지 않았단 말이죠. 이거를 마음을 비운 손흥민이 바운드 되는 거를 발로 탁 죽여놓고 그리고 돌아서서 빵! 이게 정지 장면으로 봐도 어려워 보이는데 이걸 연결 동작으로 한다고요? 이러니까 손흥민이 최고의 선수라는 거죠. 그것도 전에 말씀드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단련했던 손흥민과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의 감차, 손흥민존 감차로 득점왕을 결정짓습니다. 굉장히 극적인 스토리죠. 10년 전 가장 힘들었을 때 했던 연습이 이렇게 득점왕의 결과로 보상받는다.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기뻐하는 콘테 감독. 아, 그렇죠. 콘테 감독이 1등 공신이죠. 모우라를 집어넣어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득점왕은 있을 수 없었다. 아무리 봐도 3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23호 골이다 이거죠. 모우라 의식하고 투입한 거 맞다니까요. 역시 득점왕은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7분 현재 손흥민은 득점왕 단독 선두에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83분에 팬들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는 위험한 태클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손흥정이 그렇게 호사다마를 얘기하시는데 호사다마인가? 깜짝 놀랐던 손흥민이 이 상황에서 태클을 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태클이. 태클하면서 공이 손흥민 등 쪽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자세가 나오게 되면서 상대방 선수를 잡아뜨리고요. 이 등 뒤에 공 보이시죠? 어떻게 또 이렇게 됐어요 이게. 그리고 손흥민도 다칠 뻔했던. 아파하는 거 보세요. 이 옐로카드 보이시죠? 옐로카드 받고 부상당하나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다이어가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데 다행히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영광스럽게 끝나고요. 자기의 공을 오늘 막아냈던 크룰과 인사를 하고요. 오늘의 명관이었던 구간들 케인과 모우라와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남의 집 노리치에 와서 4강 축하 파티를 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 난리 났죠. 이 와중에 또 우리 콘테 감독님은 공을 선수들에게 돌립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 뿌듯했던 장면. 경기가 끝나고 난 뒤 그 꿈에 염원하던 골든부츠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 어색하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손흥민의 모습.
입꼬리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아주 그냥. 손흥민 득점왕. 여기 보세요. 골든부트 위너 2일 2시즌. 와, 저희가 이런 사진을 보게 될 줄 상상이나 했습니까? 야,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유럽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차범근도 이런 걸 못했잖아요. 그리고 차범근은 제 국민학교 시절이란 말이야.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아재가 돼서 손흥민의 득점왕을 봅니다. 유럽 축구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어서. 야, 정말 이거 의미 깊었다. 손흥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이렇게 감동적입니다. 아, 손 선수 너무 고마워요. 진짜. 아, 그리고 참고로 살라도 공동 득점왕이 됐습니다.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됐어요. 안 할 것 같더니. 그리고 기어코 골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았나. 손흥민은 손흥민대로 두 골을 멋있게 넣어서 좋고요. 살라도 아예 논란이 없게 마지막에 출전을 해서 한 골을 넣고요. 두 명의 비유럽 선수가 득점왕을 아름답게 가져간다. 이거 연출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못했을 텐데 이게 됐습니다. 살라 선수에게도 축하를 드리고요. 아무튼 이렇게 멋있는 리그 마지막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프리미어리그 홈페이지 가볼게요. 5대0 오늘의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손흥민이 킹 오브 더 매치로 선정이 됐습니다. 당연하죠. 손흥민이 공동 득점왕을 하면서 스퍼스가 4위로 마감을 하다. 역시 득점왕이란 건 참 인상 깊은 거예요. 그쵸? 손흥민은 이렇게 역사에 남게 됩니다. Savior, 구원이라고 표현해놨네요. 손흥민이 두 골을 넣으면서 팀을 구원했다. 손흥민의 멋졌던 사진 좀 볼까요? 모라가 들어 올렸을 때 이때까지만 해도 단독 득점왕이었죠.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배경화면으로 써야 되겠어 이거. 기분 좋아지는 장면. 포효하는 손흥민. 오늘 모라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모라 까방권 줍시다. 오늘 셉셉이도 정말 잘했죠. 너무 잘해가지고 손흥민 득점왕 못할 뻔했어. 아무튼 셉셉이도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쉽게 넣을 수 있는 것도 손흥민한테 주려고 하도 넘어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BBC로 가볼게요. 역시 맨시티의 우승이 일면에 실려 있고요. 이것도 정말 아슬아슬했죠.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또 뒤집습니다. 3대2로. 그래서 결국 리그 우승. 마지막 38라운드에 1위도 결정되고요. 득점왕도 결정되고요. 토트넘의 4위 진출도 결정이 되고요. 정말 이번 21-22 시즌 기가 막혔습니다. 손흥민의 언급이 있네요. 자, 이 상을 받게 돼서 정말 믿을 수 없다. 정말 지금 감정적이 되고 있다. 어릴 때부터 꿈꿔왔다. 그리고 말 그대로 그게 내 손 안에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다. 이 골에 이르기까지 내가 정말 좌절했다. 빅찬스를 놓쳐서.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나 오늘 골을 넣고 싶었다. 정말 휴식 시간에 팀이 나를 정말 도와주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나를 엄청 도와줬다. 이번 시즌은 엄청났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가는 게 정말 기대된다. 모두가 챔피언스 리그에 있기 마땅하다. 콘테 감독님은 우리에게 많은 다른 걸 주셨다. 여기까지 오기 전에 누구도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에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골든부츠를 꿈꿔왔다. 이 사진도 역사에 남겠죠. 이것도 배경화면으로 쓸까요? 자, 그래서 오늘 손흥민의 평점. BBC는 팬들이 투표하죠. 8.72점입니다. 당연히 팀 내 최고죠. 2등은 셉셉이. 살라와의 공동 득점왕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회되면 나중에 또 해석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스카이 스포츠.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과 손흥민의 공동 득점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사진.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도 매우 인상적이죠. 이 사진도 영원히 역사로 남을 겁니다. 이런 장면 제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장면 꼭 보세요. 요건 제가 중거리 슛 채널에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동료에게 감사 스피치 연설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ank you so much for this unbelievable season, and let's move on next season. Big Champions League. Let's get a big result, man. 이번 시즌 감사했다. 챔피언스 리그 잘하자. 다음 시즌에. 맞아. 자기 일처럼 모두가 축하해주고 있죠. 이런 게 팀 정신, 팀 동료애입니다. 그리고 득점왕 메시지. Hi guys, it's Sonny here. Thank you for so much for this big award. Without you guys, probably I couldn't make. And again, thank you for the team,
Thank you for the star. Thank you for the club who gave me big opportunity. Can't wait to see you next season. We move to Champions League where we belong, and can't wait to see you again next season. Come on, you Spurs. 예, 버벅버벅대면서 감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강조해놨습니다. 예, 이게 정말 위대한 기록인데 23골 중에요. 단 한 골도 페널티킥 골이 없습니다. 기대 득점 값을 한참 초과하는 손흥민. 손흥민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뛰어넘었어요. 계속되는 손흥민의 인터뷰. 항상 개선할 여지가 있었고 모두가 그걸 믿고 있었다. 누누 시절을 회상하고 있네요. 예, 개선의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감독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게 바뀌었다. 믿을 수 없었다. 비결은 따로 없다. 내 생각에 그건 열심히 일하고 우리 스스로를 믿는 거다. 다음 시즌 시작하기가 너무 기다려진다.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엔 평점은 없었습니다. 이번엔 풋볼러는 평점 보시겠습니다. 환호하는 손흥민, 예, 벤탄쿠르 9점. 예, 오늘 벤탄쿠르가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많이 했죠. 호이비에르 8점. 예, 오늘 아주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그리고 클루셉스키 9점. 그리고 해리케인 8점. 그리고 손흥민 9점. 예, 여기도 이게 강조돼 있어요. Without a single penalty. 단 하나의 페널티 골도 없이 손흥민이 득점왕을 이뤄냈다. 이번엔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점을 내리는 소파스코어. 해리케인 8.8점, 클루셉스키 8.9점, 예, 손흥민 7.7점. 먼저 히트맵 보실게요. 여러분 믿기시지 않겠지만 요즘 같은 때도 손가 있는 거 아세요? 뭐? 손탐욕? 뭐 이던데. 그렇지만 그런 인생 루저들과 다르게 손흥민은 이타적으로 플레이를 한다. 히트맵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죠? 이게 득점왕에 집착하는 사람이 보이는 히트맵입니까? 수비도 열심히 해줬다. 90분 플레이했고요. 2골, 유효 슈팅 5번, 골대 벗어난 슈팅 2번, 드리블 시도 2번에서 1번 성공하고요. 빅 찬스를 3번이나 놓쳤죠. 이거는 골키퍼가 너무 잘해서. 43번 터치, 패스 성공률 92%, 키패스 1번 있고요. 그라운드 경합 5번에서 2번 성공, 소유권 상실 8번, 파울 1번, 또 파울 당한 거 1번, 파울 한 걸로 옐로카드 받고요. 파울 당한 걸로 옐로카드 얻어내고요. 그리고 오프사이드 1번. 예,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토록 염원하던 손흥민의 득점왕 달성됐고요.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진출도 확정됐습니다. 오늘 너무 멋있는 플레이라 영상 촬영 기간도 너무 길었어요. 대체 이거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시즌 마지막 경기인데 20분이든 30분이든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다시 한번 손흥민의 득점왕 축하드리면서 21-22 시즌 토트넘의 마지막 경기 분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